네, 미디어 정거장입니다. 또 이제 이 얘기 한번 했다. 저 자식 저거 열등감에 가득 찬 놈이라는 뭐 이런 댓글 계속 올라올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열등감 많아요. 네, 네. 사실이니까. 네. 네. 근데 뭐 사람이 열등감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딨어? 다 네. 있지. 네. 오히려 나는 우리 이봉호 활동가가 열등감이 제일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열등감은 되게 예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둔감한 걸 넘어서 네. 아니야 나는 공감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가끔 가다가 공감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을 귀찮아하는 것 같아. 아, 봉우리는 세상 시크하잖아. 어떤 네, 면은. 네. 잘 몰라. 아예 그냥 세상 시크하지. 네. 예.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가요. 네. 저게 괜찮다고 순간에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가니까 아니 안 네. 괜찮아 사실은. 예. 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잘 모르겠어 이제. 내가 너를 몇 년을 봤는데 표정 보면 모른다고 내가. 나도 나를 모르겠어. 예. 네. 네. 자 영화 얘기하시죠 영화 얘기. 너 알라이. 그럼 나도 나를 모르는데 타인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 아 맞네. 네. 오늘 영화는 타인의 삶입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난 그래도 이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좋은 영화예요. 제가 항상 그러니까. 얘기하지만 예. 제 머릿속에서는 쇼생크 탈출이랑 동급인 영화라니까요. 네.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고요. 봉우리. 네. 이게 어느 시대의 얘기죠? 동독이 무너졌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독일 통일되기 몇 년 전. 맞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겠다. 동독이 무너졌다는 표현보다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까 말까 질랑말랑하고 있을 때 네. 그 직전, 그 직전에 그러니까 동독의 얘기. 나바론 요새를 쌓아놓고 있던 시절이죠. 동독이. 왜냐하면 이때 이제 자꾸만 이 어떤 서독의 이게 저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그런 분위기가 예술가 쪽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막 넘어오는 거예요. 네, 이미 자유의 바람이 네. 스멀스멀 불고 있었던. 그 스콜피오스의 노래 윈드 오브 체인지 같은 게 막 불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동독 정부 미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심스러운 놈들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막 감시를 때립니다. 감시만 때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잡아다가 막 고문에 가까운 신문을 하고 그러다 거짓 자백 하나 나오면 아주 그냥 잡아다 조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하고 있을 시절에 동독에서 일어난 네. 일입니다. 비밀 경찰.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실화라고 생각하시는데 실화는 아니고요. 굉장히 실화스럽게 만들어졌죠. 네. 네. 근데 지명 같은 거 이런 건 다 실제 지명이니까. 비슷한 일은 근데 많았겠죠. 많았겠죠. 네, 예술가 작가 탄압 뭐. 네. 거기에 보면 진짜로 다 완전 독일 이름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름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등장인물의 이름을. 드라이만 한 명 외웠다. 드라이만. 주인공. 네, 드라이. 드라이만. 네. 드라이만. 그 사람 한 명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뭐 짐을 챙겨오라는데 드라이만 챙겨오고 나는 지금 드라이만 하나 외웠다. 네. 드라이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줄 나도 그렇게 생각. 이건 알아. 네, 드라이만. 드라이만. 아 드라이만 네. 또 다른 주인공 이름.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진짜 주인공이 있잖아. 여자친구랑 감시하는 아저씨 빡빡이랑 빡빡이. 야 이거 대머리가 없어.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실제로 그렇게 외워가지고 그리고 감시하는 아저씨보다 높은 사람 장관 뭐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장관. 예. 그 사실 높은 사람은 중간에 이제 비슷한 동급이긴 동료, 한데 예. 이제 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네. 드루이트인가? 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영어식 이름이 아니라서 저도 맨날 까먹어요. 비즐리라는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이제 게르트 비즐리. 이 사람 비즐러. 비즐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좀 피도 눈물도 없고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HGW라고 예. 자기 명을 쓰잖아요. 네. 네. 그래서 HG XX7 이게 이제 코드명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위인데 보통 이제 신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신문하니까 얼마나 이 얼굴이 완전 가면 같고 전문가예요. 전문가. 네, 정말 그 봉훈이 말대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거세해버린 사람이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이제 연극을 보러 갔다가 거기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크리스타라는 여성 여배. 배우와 그리고 극작가 드라이만 이 두 사람의 커플을 보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치게 돼요. 저 연놈들 뭔가 이상하다. 뭔가 그 저항을 할 것 같은 그치. 사람들이야. 어떤 그런 약간 삐딱해. 네, 삐딱해. 그런 어떤 삐딱함의 냄새가 풍겨져 온다. 근데 마침 여기서부터 얘기가 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데 브루노 햄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문화부 강요예요. 문화부 장관입니다. 네, 문화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보고 반한 거야. 반해보려고 저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근데 저
드라이만이라는 극작가랑 이미 사귄다고? 음. 그런 게 어딨어. 야 일단 감시부터 때려. 쟤를 무너뜨려 드라이만을 뭐 아.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 브루노 햄프와 주인공 비즐러 사이에는 안톤 그루비츠. 이 독일어 이름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안톤 그루비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중간자적인 역할이에요. 네. 이 사람도 역시 출세를 쫓는 굉장히 야비한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비즐러가 이 두 사람 드라이만과 크리스타의 집을 도청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부터는 영화를 직접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어차피 결말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네. 영화를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엄청 긴장감을 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네. 나름대로 네. 나름대로 긴박감이 있었어요. 뒤로 갈수록 긴박감이 네. 생기죠. 안 그랬으면 영화 내내 심심할 그렇지. 영상도 좋고 사람들도 네. 연기도 잘하고 좋은데 대사도 좋고 그런데 네. 계속 이 톤으로 갈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긴장감이 계속 안 듣기만 할 나오면은- 건가? 그래서, 네. 큰일 날 뻔했지. 근데 이게 봉우리는 네.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겨서 뭐 이렇게 도청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관찰해 본 경험 있어요? 사람을 사람을 그러니까 도청까지 아니라 그래도 사람을 관찰한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사람을 관찰한다 그러면 장시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모르게 그냥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네. 도청 수준이나 스토킹 수준으로 이제 뭔가 훔쳐보기 하는 경우도 있고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것 같아요. 집중력이 깊지 않아.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정도로 노력하는 타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도 이쁘다. 예. 또 내 눈앞에 나타나면 이쁘다 하고 마는 거지. 실제로 누군가 집착하면 네. 사실 타인의 삶을 지나칠 정도로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유형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누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나 이러면 그 사람을 되게 유심히 보고 사소한 그 버릇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만원경을 막 옆에서 보고 이러는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런 네. 건 그냥 아니고. 평상시에 일상을 조금만 같이 하면서 쳐다봐도 알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봉우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지만 봉우리 몸에 어디에 점이 있는지 얼굴에 어디에 이런 건 모르거든요. 그렇지. 네. 관심이 없으니까. 네, 관심 없으니까. 근데 거의 안면 인식 불가능 상태잖아요. 아마 남자 안면 인식은 거의 내 얼굴을 이제 알아보겠지. 내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 모를 거야. 아니야 알아볼 거야. 그 정도 아니야. 근데 만약에 제가 좀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다각도로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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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재밌지 않나? 예. 난 약간 재밌더라고. 저는 그냥 예. 계속 그렇게 보는데요. 모든 사람을 대체로 시야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예. 되게 찬찬히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세히 보시는구나. 가늠증적 욕망이 좀 있어서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영화라는 매체가 원래 그렇지. 관음의 매체. 관음의 매체니까.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야 연애도 하고 그러나 보다. 그 연애로 기준점을 사람에 잡으면 대한 이상해져. 이렇게 관심을 쫙 이렇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강동원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대. 문제는 거기 있었구나. 내 문제는 그게 아니었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 웃자고 한 예. 얘기고. 예. 맞네. 아니 당연히 근데 이게 연애를 하기에는 이게 좋죠. 근데 연애를 하고 나선 좀 힘들어져요. 왜냐면 관찰하면서 내가 그렸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근데 지금 댓글 중에 선생님은 애들 가르치려면은 다 관심을 둬야 돼서 그런 게 있다. 교수님도 약간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였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예. 더 저는 학생들은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그런 거야? 아니 명확한 왜냐면 건 너무 관심을 가지면은 내가 개인화가 되거든. 그 학생에 그렇게 대해서. 하면 안 돼. 그럼 공정한 평가를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지도학생 수준까지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건 문제가 다르지만, 예, 그리고 나중에 그 강의가 끝나고 이어지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물론 눈은 던져지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스타일이구나, 저 친구는 저런 스타일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더 깊이 안 하려고 오히려 더 노력하는 편.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수님은 약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의식 안 하고 그냥 제가 여성분 보면 의식 안 하고도 그냥 쳐다보는 것처럼 교수님은 시야에 들어온 사람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저는 이게 약간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가끔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예.
이 양반이 나를 관찰했네. 사실은 그거는 본능이었다. 네. 그거 그냥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 다 그런 거니까 상관없지.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비즐러가 이 커플을 훔쳐보다가 이게 저는 이 영화가 무엇보다 누가 누구를 아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그렇죠. 예. 대한 이야기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 사람들의 어떤 진짜 모습, 진심을 안 다음에 그 냉철한 비즐러라는 사람이 사실 변화를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 여기서는 제가 싫어하는 단어지만 쓰겠습니다. 네.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고 나면 그리고 이 주인공 드라이만이 얼마나 예술에 대한 진실한 열정이 있는가를 알고 그렇죠. 나면은요 이걸 단순히 그냥 저 빨갱이라고 매도할 수가 그렇지.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를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증오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밀하게 알아버리니까 그 냉철한 이 비밀 경찰도 변화하더라. 네. 네. 이 사람이 얼굴이 착해지잖아. 맞아요. 중간부터. 진짜 얼굴이 인상이 좋아져요. 인상이 착해지잖아. 막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무표정이었던 로봇 같은 사람이 막 점점 이게 내려오면 엄청 걱정해. 막 거의 울어. 만약에 우리가 봉우리를 몰랐다. 근데 봉우리가 술 먹고 깽판 치는 걸 봤다. 저 인간 아니 그렇지. 놈이네 저거. 그렇지. 피하겠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 어떤 분이 참 걱정 많으시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부모님 속 많이 쏘이겠네. 실제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봉우리 평소 모습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친구 실수하는구나. 뭐야? 뭐가 다른 거야? 똑같잖아. 어머니 걱정 많으시겠구나. 실수. 아이고 안 어머니. 그런다는 얘기잖아. 실수. 알겠습니다. 예,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착한 친구인데 실수하네. 이 친구.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죠. 네. 본깽판이라고 지금 몰라요. 아니 요즘은 거의 안 그럽니다. 요즘에 안 그래. 네. 예. 저희들이 안 보는 데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자제하고 있어요. 네. 갑자기 술 취한 사람 같네 머리. 근데 죽을 때까지 하세요. 네. 중간에 도망가더라고요 요즘은. 아 맞아요. 도망갑니다. 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그렇지. 혼자 한강 뛰어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즐러가 그렇게까지 변한다는 거죠. 변하지. 그러니까. 근데 뭐 네. 변해 참 연기를 버리고.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눈에 안 띄게 연기를 잘하는.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그 서서히 우는 표정으로 변하는 게 예술이야. 진짜로 제일 어려운 연기잖아요. 네. 그렇죠. 대사도 많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사람한테서 감정이 피어나는 연기를 그렇지.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정말 어려운 연기죠. 이게 진짜 어려운 연기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연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네. 그럼 물론 그렇다고 또그 연기를 누구나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게 그렇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시대가 너무 엄혹한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드라이만이 이 체제 안에서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 핵심이 정한- 그 스승의 죽음. 네. 네.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그런 결심을 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예술가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실을 이제 간행물로 만들어서 밖으로 이제 네. 내보내려고 해요. 네, 서독으로 그럼 이건 뭐예요? 국가 반역행위 아니겠습니까? 비즐러 입장에서는 바로 잡혀가야지. 바로 갖다 찌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못합니다. 못하지. 네. 이때부터는 보고서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그러니까 하죠. 이게 그러니까 타인의 삶이라는 제목에서 타인이라는 게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비즐러는 물론 드라이만은 전혀 모르지만 지금 네. 상황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이 감시하는 이 비밀 경찰 혼자 자기는 거의 중마고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요. 엄청 친한 내 가족 같은 사람이 돼버린 감정이입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타인인데 이게 되게 미묘하더라고요. 감정 상태의 변화가 굉장히 미묘한데요. 네. 처음에는 흥미로 시작을 해요. 이 연놈들 뭔 얘기하는지 그렇지. 궁금하다. 이거 뭔가 삐딱한데. 흥미와 의심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그러면 동경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비즐러라는 남자가 정말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 장면 정말 명장면인데 이렇게 콜걸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런 다음에 섹스를 하고 난 다음에 콜걸한테 그래요. 그 콜걸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콜걸도 아니야. 콜걸한테 그래. 30분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콜걸이 안 돼요. 저 다음 예약 있어요.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더 길게 예약하세요. 네. 다음에 더 길게 예약해요. 그러면 콜걸 입장에서 진상이죠. 그렇지. 돈도 안 내놓고 뭘 더 있으래. 근데 비즐러는 세상에 그 콜걸한테서 약간의 위안과 위로를 얻었죠. 네. 찾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것마저 거절하고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고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하는 사람인데 이 체제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밖으로 발산하는 방법도 모르고 발산해본 적도 모르고 근데 옆집 커플 내가 감시하는 커플 보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서로 사랑하는 걸 알게 됐어. 너무나 정말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나? 그러니까 동경해. 제가 거기서 첫 번째로 놀랐던 게 나라면 시기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들을? 그래서 나라면 더 공격했을 것 같아. 더 공격하고 찔렀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근데 내가 비질러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사실 그 마음을 모르지. 알 수는 없으니까. 네. 나라면은 시기 질투했을 것 같아요. 아. 저런 순수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적들 막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나는 이 사람은 자기는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질러가 되게 순수한가 봐요. 그죠? 그렇지 순수한 거. 너무 순수해서 순수한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목도로 하니까 동경을 하고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제가 그 예전에 해시태그 할 때 이제 그 사단 7종론 이런 거에 끝단인 건데 사람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예술에 대한 관심도 있고 관계에 대한 관심도 있으나 나의 직업은 그걸 허용하지 않는 것 직업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직업만 살아왔던 사람인 거지. 근데 너무 열심히 이제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이제 몰입이 돼버린 거고 네. 그거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작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네. 일종의 연극 작품처럼 돼버린 거죠. 처음에 비질러가 연극을 보러 가는 게 그냥 괜히 있는 설정이 아니야. 아, 그러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던 사람이 결국은 감정적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 안에 있던 것들이 밀려 올라온 거지. 네. 만약에 그 중간에 있는 간부라든가 저기 햄프 같은 그 장관 같은 놈들은 그런 가능성이 없는 놈들이지. 잘 걸렸다 네. 이 새끼 아주 그냥 조져버려야지 막 이랬겠죠. 당연히. 장관 놈은 나중에 끝나가지고 통일된 독일 안에서도 그 네. 작가 만나가지고 이죽되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 놈은 애초에 글러먹은 애들이고.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드라인만의 행적이 발각날 위기에 처하자. 그리고 또 하나의 위기가 있죠. 그 이제 여성이 크리스타가 이 장관에게 끌려가서 이제 성상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비질러가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네. 당신은 그런 거 스폰 같은 거 없어도 당신은 충분히 연극 배우로 잘 나갈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딱 해주고 가요. 근데 그것도 너무 놀라운 게 이 비질러가 그 여자 배우한테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던 이 진정한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놀라운 거죠. 약간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둘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둘 다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지. 내가 사심이 있어도 그게 내가 이 여자를 갖겠다는 사심이 아니라 난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시 내가 알던 그 진정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약간 그렇지. 이런 거지. 더럽혀지게 놔둘 수가 없어. 너를 그렇지. 이렇게. 약간 그 연극 중간에 무대에 난입하는 거지. 그렇지. 영국 배우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영국 배우가 실수하니까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비질러가 이미 이 두 사람의 목숨을 한 몇 번 구해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죠. 전혀 그게 이 영화의 되게 아름다운 지점입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더 자유롭게 하던 일을 해요. 그러니까 비질러는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그렇지. 네. 숨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게 슬픈 결말이 나게 되는데 네. 비질러가 지켜주려고 했던 그런 모든 노력에도 소용없이 트리스타라는 여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동독이 자유로워진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뭐 끝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더 있는 거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 기네요. 결말이 근데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네, 결말 잘 줬어요. 네. 거의 완벽한 결말이에요. 네. 그 장면은. 네. 이들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안 만나게 하면서도 잘. 맞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항상 영화를 고르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어떤 교수님께서 무슨 갱생 같은 걸 얘기하려고 하시나? 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체제가 인간을 만들어서 굳혀버리는 경우도 있구나.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이게 본인이 자각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성실한 사람인데 악행을 저지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시나? 뭘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투표했던 영화죠. 투표도 했고 얘기도 이제 직접 하셨고 네. 어떤 분이 또 댓글로 쓰셨는데 우리 해시태그 시절에 시네브런치 할 때 네. 이런 영화 저런 영화 다뤄달라고 막 댓글 다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타인의 삶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태그해놓고 보고 이거 언제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네브런치는 사라지고 네.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다룰 만한 이유들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늘 다룰까 말까 이제 고민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약간은 또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 네. 이제 위주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딴 거하고 연결시키지 않고 이 자체로도 충분히 이제 할 만한 게 있다. 예를 들면 동독의 어떤 감시 체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뭐고 관계라는 게 뭐고 그거에 관심을 가는 한 인간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 어떤 인간은 이것만으로도 변하는가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가 네. 사실 이런 부분이고요. 저는 그게 특히나 이제 오늘의 맥락하고 또 연결 지으면 네. 공감력은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비질러에겐 있지만 그 위에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죠. 예. 똑같은 체제가 사람을 수단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보니까 체제가 사실 셋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예. 다 일종의 전범들인 거 아니에요. 네. 비질러 진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작가에게 삶을 줬고 어쨌든 예, 사랑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이제 좌천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뭐 아쉬움도 남기지 않는 작가는 거기에 대해서 작품으로 이제 보답을 해주고 네. 그것만으로 자기는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인간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근데 뭐 어떤 면에서 사회관계가 제일 안 좋은 인간이기도 하고 다 나쁜 놈들 가운데 왜 이 사람만 변했을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제 보면 났지만 국민의힘에 111명 네. 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나쁜 놈들이죠. 대통령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네. 생각해요. 적어도 최상병에 관련된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이태원 문제나 맞아요. 다른 문제도 있지만 진짜 좋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최상병 문제에 있어서는. 예, 이거는 저는 인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적어도 이걸로 반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자기 이익하고 관련될 수도 있고 뭐도 있지만 진짜로 막는 자가 범인인 거지 적어도 자식이 스스로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거는 막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들이 개개인이 나쁜 인간들일까? 분명히 권력에 대한 욕심,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쁜 인간이 되는. 하지만 그 중에 변하는 인간도 있어야 되잖아, 적어도. 그러니까 네. 비질러가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저쪽에.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찬성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겨우 무협에 던졌을 수도 있겠지만 왜 똑같은 사람으로만 다들 남아있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비질러는 한 명도 없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인묘지 갔을 때 해병대원들이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최상병 특검에 참배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 악물고 안 갔어요. 그냥 안 갔어. 가잖아요. 심지어 대답도 안 하고 예. 만나지도 않고. 근데 나는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내가 최상병이라는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타인의 삶에 대해서 애초에 몰라버린 게 낫다. 귀를 막는 모르는 거죠. 게 모르는 게 속이 편하거든.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수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을 궁지로 몰고 그렇죠. 검사니까. 고발하고 이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사실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예, 맞아요. 그루비치네. 그래. 비질러는 자기 임무상 알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상관들은 자기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그냥 타겟만 찍어서 죽여버리려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스스로도 아예 그 경지까지 오른 거야. 야 이거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알아봐야 좋을 게 없어. 모르는 게 나아. 거기서 맨 나중에 보면은 이 주인공 비즐러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봉투 뜯고 검열하는 네. 그 일을 하는데 뒤에서 또 이렇게 앉아 있고 어쨌든 좌천당한 놈들이 이렇게 또 그쵸.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뒤에 있던 애는 독일 그 장병 베를린 장병 무너졌다라고 소식 알려주는 애가 네. 기억나요? 그 농담하는 친구 아니에요? 식당에서 농담하는 아니, 애잖아. 식당에서 농담했다 걸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농담하다가 걸려가지고 거기로 좌천당한 거잖아요. 내가 서쪽으로 갔거든. 속으로 보면서 등신. 근데 이랬거든요. 영화가 이거 무슨 떡밥도 아니고요. 그냥 대놓고 보여줘. 얘 대놓고 보여줘. 좌천될 거야. 그래서 저는 얘가 언제 나오지? 좌천되는 모습이 언제 나오지 기다리고 있었어. 중간에 이제 막 무섭게 막 구니까 네. 그러지까 그러니까 무섭게 구니까 되게 쫄다가 농담이야 그러면서 막 자기는 또 호네커 농담하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뒤로 안 나와. 아무튼 영화가 이게 그래서 지루하지 않는 장치를 곳곳에 또 넣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진짜 순박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동독에도 실제로 그런 식의 농담이 많았대요. 네, 원래 그 당시에 서독에도 콜 수당 가지고 했던 예. 농담 나중에 있었고 농담들이 많은데 어느 독재 국가나 다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독재도 있었고 그 농담은 뭐냐 인간적인 것의 표현이거든. 그렇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솔직히 웃기지 않아? 네. 이러면서 솔직히 서독이 더 잘 사잖아? 네.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인간적인 마음조차 이제 표현을 못하게 막았던 놈들이 있다면 네. 그 인간적인 마음이라도 품는 존재들이 그나마라도 좌천되고 그렇지. 앉아 있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결국 독일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반가워하지. 그러니까 그게 그 정도가 낮은 수준의 인간성이고 네. 이게 비즐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깊이 관여하다 보니 생긴 어떤 네. 본인이 자신의 의도하지 않았죠. 변화잖아요. 네. 우리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그 바보 같은 농담을 했던 애건 네. 비즐러처럼 자신을 희생시하면서까지도 뭔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건 간에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을 인간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뭐냐면 이게 없다니 말이 되나? 이거예요. 네. 이게 없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비즐러처럼 타인의 삶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최혜병의 순직에 대해서 그 원인과 배경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해줘도 그루비치나 이런 사람처럼 안 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고 그러니까. 변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네. 예.
저는 그 문화부 장관 네. 햄프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자기 그룹 작전을 이제 결국은 이제 딱 종료시키고 얘를 그냥 이제 좌천시켜 버린 그 인간 네. 그렇죠? 그렇지. 확신범들 있잖아요. 네. 그 인간들 정도가 돼야지 안 변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그루비츠는 그러니까 햄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태생이 악한이고 그냥 이거 권력을 그냥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맞아요. 사용하는 네. 정말 천하의 개쌍놈인데 그루비츠 같은 경우에는 성실한 부역자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얘도 태생이 악당 쪽에 가까울까요? 네. 뭐 저는 자기 그 작품 속에 드러난 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네. 천성이 좀 더 안 좋은 쪽에 가까운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분해하잖아. 아 예. 그러니까 자기 사실은 거의 동료에 가까웠던 얘 비즐러를 좌천시키면서 사실 뻔히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알아. 물론 아주 나쁜 놈은 아닌 게 그러니까 네. 이걸 더 까발켜가지고 뭔가 더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네. 적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정도로 끝냈겠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비슷한 급이니까 이제 아마 그게 가능했겠지만 예. 어쨌든 그걸 계기로 뭔가를 하여튼 큰 건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도 그냥 마감시켜버리고 대신 약간은 인간적인 건 남아서 그 뭐지 유가미요 뭐 이러면서 사라지잖아요. 네. 여배우 죽고 난 다음에 드라이만한테. 그 정도 선이죠. 더 이상 바뀔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니지만 바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좀 덜 아프게 죽여야 되는 뭐 이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그 부역자보다는 좀 더 심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가담자 또는 확신범 같다는 거죠. 체제에 있어서. 그럼 이제 이런 비인간 체제 속에서도 변하는 인간이 있고 그러면 결국 그래서 베를린 장벽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안 변할 것 같은 그 장관과 그루비츠 그 친구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꽉 잡고 있던 동독이 결국에는 망했다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고해 보였던 비밀 경찰의 나라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가 그 아까 무슨 요새 그런 걸 쌓았다고 한 게 그런 요새를 쌓은 건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건 증거라고 얘기했듯이 사실 동독도 그렇게 막 사람들을 다 감시할 정도라는 거는 엄청나게 사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는 근데 거예요. 오히려 그런 극단적인 몰려 있는 상황에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피어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그렇지. 드라이만을 살렸고 나아가서는 체제를 무너뜨렸고. 예, 네. 그렇죠.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드라이만이 나중에 보니까 그냥 독일 전역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예. 예, 동독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교수님에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기대를 해야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네.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여전히 전 믿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아무나 그러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에 강한 확신범들이 있고 강하게 부역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그 인간들은 뭘 움직이는가 그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 성찰 내지 인간적 공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거든.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군요. 네. 그 얘기는 물리력이 필요하고 네. 어떨 때는 네. 이게 참 제가 약간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냉소하는 건 별로 올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왜냐면 그건 보수의 태도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네. 네. 범죄의 교화 가능성을 안 믿잖아요. 저는 교화 가능성을 믿지만 교화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조건들을 만드는 건 필요하지만 그들이 딴 마음 먹지 않게 때로는 폭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리적 장애들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게 나이브하게 없다고 해서 인간이 다 인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있는 저쪽에 있거나 이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변화하게 만드는 물리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권력을 쓸 땐 제대로 써야 되고요. 네. 어떤 그들에게 타격이 시켜야 될 건 타격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사람일 정도로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통제력, 물리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게 무슨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사회적으로 합의한 제도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우리가 뭐 탄핵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예. 뭐 칼 들고 목 자르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전혀 아니고 예. 생각 같아. 제도로 할 수 있다. 예, 생각 같아서요. 뭐 저는 아까 고인이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특히나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네. 아까 우리 수담담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인 경우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무서운 게
권력이에요. 네. 자기가 무시받고 푸대접받는 걸 너무나 싫어하지만 권력의 지위 오르면 남을 누구보다도 무시하고 푸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훈련돼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거기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네. 그러면 이들을 이를테면 국민 무서운 줄 알아라. 너 도덕심을 가져라. 라는 말로 움직일 수 있을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들은 권력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으로 처절하게 자신이 지은 죄가를 받아야 돼. 저는 그게 반드시 검찰 권력에 의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부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사회적 단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나 그 틈새를 짚고 들어와가지고 누구를 언제든 무시하고 푸대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물리력을 써요. 저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인간들에게는 선택의 옵션이 많아요. 우리보다. 그냥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믿기는 믿되 견제 장치. 그렇지. 네.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써야 된다. 네. 싸워야 될 땐 싸우고. 지금 싸워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오늘 교수님의 말씀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자, 뭐 이런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지만 투표만 잘했으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싸움이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나바론 요새고 이 얼마나 불필요한 인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 시간이겠습니까? 네, 브레스 오브 윈드니 MB는 단죄했는데도 되살아났다고. 저도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만 MB의 주변 인물들이 되살아났죠. 그렇죠. 네. 네. MB는 사실은 죽은 상태예요. 네. 계속 죽어 있어요. 그 사람의 정치적 영향력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나와서 하는 게 뭐 청계천 걷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네. 의외로 저는 박근혜라는 사람도 상당 부분 의외로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MB보다도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참 민주주의에 의한 민주적 단죄라고 하는 게 참 여전히 허약하구나라고 느끼긴 합니다만 그리고 단죄할 사람은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역사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권력자로서 그렇게 결국은 사실은 되살아날 수 없는 아무런 권위를 되살릴 수 없는 상태 이렇게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저는 꽤 역사에 많이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대통령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권력 중독자에게 권력을 뺏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한 처벌일걸요.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제 속은 그걸로 안 풀리겠지만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번에도 저 군대에서 또 이제 훈련병이 또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가혹행위 때문에 사망했거든요. 네. 근육이 녹아서 죽었어요. 폐혈증으로. 아니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네.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워. 황당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 누구보다 정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군대예요. 그럼요. 네. 이거는 진짜 제가 이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도요.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폐지했잖아요. 네. 이상한 선생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게 네. 나오고요. 네. 지금 군대 그전까지 다 이렇게 그 문민 통제에서 눈치 봤던 존재 그 되거든요. 꾸역꾸역 이제 살아납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어. 요즘 애들은 군대가 아니라고 맨날 이러면서요. 네. 아마 지금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군대에 있는 이른바 똥별들이 이미 마음이 그 상태로 가 있는 거야. 애도 굴리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장관을 보세요. 국방부 장관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군의 수장으로 있는데 군에서 애들을 딱 말씀하신 그대로 잘 됐다. 정권 어차피 이런 장관이니까 이제 애들 굴려야지.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솔직히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 군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거는 정말 김종대 평론가가 이제 아직은 짐작을 가지고 한 말이라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 이제 추론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싸고 돌까? 자신의 정권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미스테리하죠. 굉장히 미스테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고 이 사람은 마음에 들게 하는 로비가 있었다. 인사 로비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별 되게 만들고 사단장 되고 사령관 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령관으로 시키고 싶어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로 사단장을 잘린다고? 그럼 말도 안 돼. 경로. 이 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꽤 설득력 있는 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력 있네요.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부하를 그따위로 죽이게 만든 사람을 오히려 굉장히 괜찮은 군인이고 그걸로 짐 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을 대통령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로비로. 네. 그리고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그런 거야. 아니 그런 걸로 잘리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애들은 희생될
밑에 있는 존재들은 언제나 희생될 존재들이고 참군인, 참검찰 이런 건 따로 있다고 보는 그 인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병대 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겁니다.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요. 네.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효과가 어디로 나타나고 있겠어요. 군대에서는 결국 애들 잘 굴려가지고 굴리고 있는 거예요. 잘 빡세게 굴려서 굴려서.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예. 사실은 성과도 아니야. 그림이야 그림. 그렇지. 예. 그 시대 옛날 독재 시대의 그 군대로 만들어 놓는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빨리 군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장관과 정권의 영향이거든요. 그럼요. 그 결과로 이런 후진국형인 예. 요즘 누가 군대에서 완전 이게 말이 안 가지고 저도 제가 훈련병을 그렇게 보냅니까? 네. 갔다 온 지 진짜 오래 제 시대 때도 안 그랬어요. 제 아 그러네. 시대 그럼 때도. 나보다 더 나도 오래 안 그랬어. 계셨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안 그랬어. 애를 완전 20kg 넘는 거를 완중훈장을 매해서 뛰게 하고 이거 푸시업을 시키고 중간에 본인이 그 사회 있을 때 간호사였대요. 그래서 내 몸이 이상하다고 네. 여러 번 얘기를 네. 했는데 진짜 이건 네. 말이 안 돼. 무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게 얼차려 규정이 군 내부 규정인데 학생 인권 조례 없앤 것처럼 아마 없애겠지.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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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도 안 지키는 거라. 지금까지 진척되어 온 군대의 변화, 학교의 변화가 이들에게는 이 지금 대통령도 사실 거의 70년대식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이들에게는 후퇴로 보이는 거야. 네. 진보나 좌파들이 후퇴시켜 놓은 거야. 이거 빨리 돌려야 돼. 옛날로.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다 핸드폰 쓰고 말이야. 찍어서 고발하고 막 이 군대야? 이러면서 이제 야 빡세게 굴려. 이 영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네. 겁니다.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마인드셋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거 훈련하다가 애 하나 죽은 거 가지고 지금 앞길이 창창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중대장. 중대장까지 망치란 말이냐. 젊은 중대장. 이 태도일 거라는 거죠. 네. 제가 그 아무 힘없는 병사였고 그 아무 힘없는 젊은이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무슨 뭐 불임 난임 부부 극복 뭐 예산을 뭐 얼마? 150억? 심지어 정관 수술을 다시 풀으면은 네. 9만 원씩 준대요. 그딴 거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젊은이들이나 간수 잘하라고요. 훈련병이니까 이게 얼마 간주도 가지 안 된 친구예요. 얼마. 그럼요. 네. 근데 이거 아마 공기 잡겠다고 이거 본보기 보이려고 그랬던 말이 걸 말이 거예요. 안 안 봐도 비디오야. 있는 애들이나 좀 챙겨요. 있는 애들이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구 감소가 네? 인구 절벽이 해결되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해결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애 낳아가지고 겨우겨우 군대 보내놓으면 훈련병 시절에 근육이 녹아가지고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저기 뭐야 훈련병 시절 통과하면은 이상한 수색 작업하다가 그래. 물에 휩쓸려서 죽어버리고. 그것도 해병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데 아니야. 자존심이 있어서 간대고. 애국심도 있었을 거고. 진짜 어렵게 대학교까지 보냈잖아요. 부모 역할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나라가 좀 데려갔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 오세훈 진짜.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뀌지 않을 이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지금 굉장히 몰려 있는 상황은 맞다. 지금 여러 가지 피해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물리력을 사회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야 된다 지금. 그럴 수 없어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더 많은 죽음을 목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죽었어요. 우리도 살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비질러들이 뭉쳐야 돼 이제. 네. 변한 사람들이 변한 비질러요. 네, 변한 비질러면 안 변한 됩니다. 비질러들이 뭉쳐야 돼.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빨리 좀 정상적인 세상에 대해서 교수님하고 좀 다양한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가 너무 흉해 진짜. 너무 흉해 진짜. 저기 뭐야 포털을 열었더니 흉한 것만 튀어나와. 큰일이야 진짜.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시TV는 여기까지도 하도록 하고요. 네 맞다.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말씀. 아까 이제 저 광고도 했고 지금 저기 우리 그 실버 버튼. 네. 예. 그거 이제 판매 잘 되고 있고요. 예.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해시 문방구 들어가셔서 해시 칼리지에 네. 그것만 따로 물론 주문도 할 수 있고 네. 이제 여러 가지 문방구 중에 섞어서 주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용해 주시면 되고 네. 내일 또 마로니에 있거든요. 예. 예. 내일 마로니에는 또 5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서유미 작가가 추천한 책인데요. 7회의 끝. 굉장히 괜찮은 책입니다. 백석이라고 하는 작가, 우리 아시죠? 이제 북으로 갔던 작가인데요. 예. 굉장히 천재 시인으로 알려진 분이고요. 예, 이 사람의 삶을 재구성한 거예요. 예, 굉장히 훌륭하고 재미난 이제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네. 7회 마지막. 예. 내일 이제 하고 끝나고 또 독서반도 하니까 네. 이번에는 주말에 이제 다른 일정이 없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새로 또 그 천개의 뇌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또 수요 독서반이 시작되고 그러니까 칼리지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선택하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주말에 좀 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맞다. 다음 주에는 뭘 할까를 마지막으로 결정. 맞네. 다음 주 영화. 영화. 예. 자, 그럼 다음 주는 더 에이트 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다음 주에 그건 뭐 다다음 주에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떤 한 분이 지금쯤 이거 해야 되지 않냐고 추천해 주신 영화가 있었는데 뭘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꽤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뭐 이런 게 뭐죠? 있는데 자, 그럼 각자 까먹으셨나 보다. 교수님. 그런 걸 적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네. 더 리더? 더 리더? 더 리더는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했었었고요. 남한산성 나왔고요. 남한산성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어퓨군맨 나왔고. 어퓨군맨 맞다. 어퓨군맨. 어퓨군맨 너무 재밌는 영화죠. 어퓨군맨도 이제 언젠가 좀 해볼 생각이 있는 주류 영화면서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인데 지금 시기하고 또 맞는 면들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요걸 한번 다루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퓨군맨 봤습니까, 봉우리? 이게 우리 그 미션 임파서블 누구죠? 톰 크루즈? 그 양반 맞죠? 네, 유명한 배우들 다 나오고. 그럼 봤어요. 네. 데미 무어도 나옵니다. 네. 제인 쿠스트도 몇 놈 빼고 나쁜 놈이. 여기서 톰 크루즈가 좀 재수없게 나오긴 합니다. 몇 놈 빼고 다 나쁜 놈. 그러고 보면 참 톰 크루즈도 얼핏 보면 선역만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재수없는 역할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완벽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냥 착한 역으로 내가 어울리질 않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좀 재수 없는 역할을 맡겼는데 또 그게 또 기가 막혀. 잘 맞아요. 그래서 전 저 때만 해도 데미 무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 줄 알았어요. 그렇지. 내내 죽을 때까지 예쁠 줄 알았어요. 저를 많이 배신하시더라고요. 그냥 어퓨군맨으로 확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도 해주실 것 같고요. 저봐 톰 얼굴만 기억나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 저는 데미 무어 얼굴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 어쨌든 다음 주에 그럼 어퓨군맨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OTT에서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The A-Show 같은 경우는 시간 될 때 좀 봐두고 계세요. 한 번에 보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근데 아마 한 번 켜시면 끝까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또 가져온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교수님하고 얘기해서 천천히 하나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한 밤 되시고요. 이제 내일만 지나면 또 주말이니까 내일 잘 보내시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시다시피 뭐가 있죠? 봉우리? 마로니에. 마로니에가 있습니다. 마로니에 그 가수 이름이었나요? 마음 울적한 날에 맞아요. 그죠? 그룹 이름이었죠. 그룹 이름. 마로니에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 칵테일 사랑. 그거랑은 전 상관없습니다. 그럼 내일 마로니에 시간에 다시 만나뵙죠.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